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는데 성남FC 구단의 후원금 의혹이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아침부터 10시 반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아침부터 소위 개딸, 팬덤이죠.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개딸에 한 1000명 이상이 나와서 열렬히 응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마치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많은 조간신문이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대구에서 나오는 대구신문 일면톱을 소개해드리면은, 일면톱 기사가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것을 마치 어떤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도열을 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민주당 지도부 동행해서 엄호를 했다. 여당은 범죄 혐의자 수사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어놨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가 끝나면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지금 이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지 체포 동의를 받아야지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회기 중에는 그냥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열어놓는 겁니다.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를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보시면은 야당 이재명 검찰 출석 전날 임시국회 개원. 자, 어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번에 노웅래 의원 뇌물 사건처럼 이 체포 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또 지금 그런 장면이 재현됩니다. 야당은 명분은 이겁니다. 이태원 참사, 일몰법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북한의 무인기 국기문란이다. 엄중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방탄국회인데 마치 중대한 국민 생활과 관련한 현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고 한다. 번데기 정권.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 자, 이런 또 말을 만들어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 이렇게 지지층에 제안을 하고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 대규모 장애 집회 장동혁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169명의 의원들을 급박해서 동행부대를 만들었다. 동행부대. 병풍을 딱 치면서 동행부대를 만들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정치면 아래 기사에서는 야당 지도부가 오늘 이재명 출석길에 동행을 했는데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차원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자, 이런 목소리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사법 리스크가 당에 번지고 있다. 그리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죠. 민생보다 방탄에 전념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소환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지만은 앞으로 계속 소환돼야 됩니다. 소환되고 또 계속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정말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될 예정인데, 자,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수억 원대 돈을 막 뿌렸다. 빌려줬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다 뿌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겨레신문, 진보좌파, 그리고 무슨
어떤 그 고든 언론 이렇게 표방을 하는 한겨레 신문의 간부, 지금 기사 대장동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집국 간부에게 처음에 6억 원 줬다. 그 다음에 9억 원으로 또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 한겨레 신문에서는 뭐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대표이사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 편집국 간부가 9억 원 돈을 받은데 김만배에게서 받은 데 대해서 대표이사 사장과 편집국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동안 그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 주주,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9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검증 거래를 한 그 전 편집국 간부를 해고하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익원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 언론의 기사로 돼버렸던 그런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서울신문은 이 기사를 일면 그리고 사회면에 싣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지금 뭐 계속 드러나고 있죠.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에게도 뭐 돈을 줬고 그리고 뭐 골프를 칠 때 100만 원씩 기자들에게 다 줬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남욱 정영학에게 요구를 해서 김만배가 기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면서 명절 때 상품권도 다 챙겼다. 기자들에게 준다고 상품권도 3,200만 원어치 뭐 명절 때 챙겼다.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이 남욱이나 정영학 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대장동 기사를 다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자 출신을 영입해서 억대 연봉도 지급을 했다. 여러 가지 지금 언론계 로비 상황에 대한 실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한겨레는 지난 대선 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그래서 한겨레는 이거를 그 간부가 돈을 받은 걸 그냥 검증 거래 이렇게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이 대장동의 몸통이 뭐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약점을 잡혀서 뭐 내가 갖고 있는 카드 하나면 윤석열은 끝나 뭐 이런 식으로 허풍을 뜬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 판례를 만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한겨레 기사를 근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김만배에게서 돈을 받은 한겨레 간부의 입김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것 아니냐. 자, 이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세계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김만배 씨가 아예 언론사 인수를 시도를 했다. 언론사를 아예 법조 전문 언론사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인수를 하면은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장에 앉히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재판 거래를 받고 있는 권순일을 회장에 앉히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른바 그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퇴임 직전이죠. 2020년 7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할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다수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그 이재명을 기사 회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천대유 고문을 맡아서 월 1,500만 원 고문료를 받았고 또 50억 클럽에 또 가입을 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을 기사 회생시킨 그 사람을 또 언론사를 인수를 하면은
회장에 앉히려고 했다. 자, 그런 기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소식입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출마 문제를 놓고 시끌벅적하죠.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은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오늘 원래 제주도를 방문을 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기자간담회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숙고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안철수 의원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축전을 보내서 이 안윤 연대 공식화, 안철수 윤상현 연대, 이것은 수도권의 수도권 대표론 이거죠. 김기현 의원은 그 개수식을 가졌는데 친윤계 40명이 참석을 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정치적 명운 기로에 선 나경원인데 김무성의 길을 갈 것이냐,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무성 전 의원이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원래는 원조 친박이었다가 나중에 등을 돌렸죠. 나중에 탄핵까지 이렇게 그 주도를 했는데, 그때 친박에서 등을 돌리고 나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갔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갔는데 그때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그 당시 의원이 출마를 했죠. 그런데 김무성이 비주류한테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그때처럼 비윤, 그러니까 친윤의 김기현이 나오고 나가서 비윤 대표로 나가서 그 승부를 걸 것이냐, 아니면은 유승민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이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금 거의 출마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정치적 명운, 기로에 선 나경원.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은 전당대 캠프 구성을 위한 이미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출마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반윤으로 낙인 찍혀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유승민 전 의원을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금명간 입장 표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매일경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당 당권은 3파전이 된다. 윤심을 업은 김기현, 그리고 수도권 파워 안철수, 그리고 지지율 1위,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조사를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죠. 그것이 3파전이 될 텐데,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지 여부입니다. 나경원 출마 막판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청년 당원 100명 어제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했죠. 이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주선을 해서 한 겁니다. 그만큼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새 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 일정은 하루 전에 취소를 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간략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그림들을 좀 조롱하는 그런 그림들을 국회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다가 이광재 사무총장이 그것을 막았죠. 야당 출신인데, 그 민주당 출신인데, 오죽하면은 이광재 사무총장이 그것을 막았겠나. 자, 윤석열 나체 그림, 국회 전시를 시도했다가 야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이 막았다. 자, 이 기사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철음회 소속 그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을 국회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가 국회 사무처가 제재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철거를 해버렸죠. 철음회 등 강경파 12명이 주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나체 그림도 있고 언론사 건물을 폭파하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때 2017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림이 있었죠. 표창원 씨.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이 걸려서 논란이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은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빙자를 하지만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사람을,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는 적개심을 나타낸 그런 데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그 간첩단,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 들어서 간첩단 사건이 처음으로 어제 적발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제주를 거점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 간첩단이 그 서울, 창원 같은 곳에도 다 뻗어 있었다. 그리고 간첩단 이름이 히읗, 기억, 히읗 이렇게 돼 있고 그 뜻을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히읗, 기억, 히읗이 한길해랍니다. 한길해. 통일을 위해서 한길로 나가겠다 뭐 이런 거라는데, 한길에 적발을 했고 그 사람들은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자, 이런 기사도 오늘 조간에서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국정원이 서울, 창원 등도 압수수색을 했고 북한이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당국은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진보 진영을 지지를 해라. 그리고 반보수 집회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